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일운동 초기에 이제 평화통일 부족회는 사무총장 일을 하면서 통일운동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나중에는 북에서 개천절 행사를 주관하는 당국유저 평화통일협의회라는 단체를 한 30년 이상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속한 단체를 포함해서 다 북에 해산했습니다. 근데 북에 해산한 건 우리가 저희들 생각에 서운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지만은 그걸 역시하지 않은 측면에서 좀 먼저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공동선언을 우리가 했는데, 그 두 대통령께서 한 번씩 공동선언, 남북 정상선언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사실 두 번이나 판문점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공동선언을 했고 또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보다 두 번 공동선언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될 걸 우리가 모두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렸고, 이 북미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하고 미국이 최초로 열린 그런 회담이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네 가지 커다란 통일운동의 방향, 그리고 이 한반도 분단을 둘러싼 그런 획기적인, 좀 포괄적인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7.4 남북 공동선언과 같은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평화민족 대장이죠. 이렇게 7.4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북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고,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와 비슷한 맥락 속에 북미 대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과정에서 언제부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잘못된 길을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발효가 된 다음에 그해 2019년 1월 1일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분간과 동북아선 관계에 대해서 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 용의를 밝혔습니다. 이게 북에서 이 신년사는 한 해에 통일 전략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성 공동선언 대개 조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호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가 약간 어긋나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 다음에 하노이 회담 전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18년 12월에 타미플루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에 보내기로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미국이 이것을 허용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유엔사에서 타미플루를 보내는 트럭의 전략 물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도 하지 않고 또 인도적인 물자인 타미플루도 보내지 못하는데 도대체 남한에 무엇을 기대하겠냐,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북미 하노이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회담은 사실 우리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우리 한반도의 모든 국민들이 이 북미 하노이에 대한 성공을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미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공식적으로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용호 외무상이 발표한 내용하고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다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용호 그 외무상은 자기들이 영변 핵 폐기를 하고 이런 몇 가지 조치를 하면서 북한의 민수 경제와 관련된 조치를 해제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요구했다고 기자회견 발표했는데, 이 회담에 참여했던 볼턴 국무장관 회고록을 보면은 그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을 해놓고 북이 유엔 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볼턴의 회고록을 100% 믿지는 않지만은 일단 볼턴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북이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김찬수 처장님은 그때 청와대 계셨나요? 제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는 좀 이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사실은 이게 그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볼턴은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갖기보다는 국내 그 말하자면 그 국내에서 청문회가 열려 있어가지고 화살을 돌려서 이 볼턴이 입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회담을 좀 파탄시키기 위해서 좀 데려간 게 하는 그런 좀 오해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김찬수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이 지금 실무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회담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조율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때부터 남북 관계가 이제 말하자면 경색되고 파탄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 이후에 북은 아까 우리 김정일 총장이 말씀하신 김여정을 통해서 남한에 북한에 보내는 그 전단 살포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그 지금 남북의 연락선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2020년 6월 16일 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거 우리 돈으로 사실 지은 건데 거의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은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그 폭탄으로 폭파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11월 그 워킹 그룹이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폐지를 해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2023년 북은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정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그런 그 노선,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 그 민간 기구로서 남북 대화와 협력을 해왔던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그다음에 범민련, 또 민화협, 또 제가 속했던 당국민주평화투 이 단체를 모두 다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 10월 17일 경의선 동해선 도로철도를 완전히 폐쇄하고 도로도 다 폭파하는 그런 그래서 일련의 조치들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금 북이 공식적으로 완전 남쪽에 대한 통일 전략을 바꾸면서 했지만 이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그 후반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보호에 관련된 회고록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북미 한화회담이 결렬된 그런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설명한 게 없다 이렇게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판문점 평양회담 두 번과 또 판문점 그 이후에도 지금 한화회담 이후에도 판문점에서 남북 미국 이렇게 3자 저기 회담이 있었죠. 회담 우리 배석을 한 거지만 이때까지도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먼저 우리가 북한의 그 대남 통일 노선이 왜 바뀌는지를 이걸 북측 입장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좀 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북미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지만 친서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부분의 우리 예상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북미 대화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지금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은 오는 10월달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그 앞에 회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이때 뭐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을 연락을 해서 잘하면 판문점에서 만나고 더 좋으면 평양에도 갈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기대 섞인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아마 이렇게 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뭐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를 봐서 그거는 좀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미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못하면 통미봉남이 될 수 있고 북한과 미국은 대화를 하지만 남쪽을 배제시켜 그런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지금 남북 관계는 우리가 분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굳이 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남북이 먼저 대화에 물꼬를 트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발표하자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시면서 이 핵벽 정책의 원칙이었던 선민후관, 성공후독, 성경후동, 선의훈환 이러한 그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 방침이고 우리가 지금 이 방침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선 지금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남북관계가 이제 개선될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보도가 되는데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별 강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북한은 이 실비 강경시 대북 제재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런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 강간, 지금 아마 갈마, 원산지구 관광 이런 것이 남북관계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유엔과 미국 제재라고 못한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개별 관광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오는 유엔 제재의 어느 항목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뚫는 첫 번째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핵 문제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미 간의 핵 문제에 관한 대화 합의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는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 문제에 대한 비핵화에 대안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 과정에서 아니면 그보다 먼저 남북이 민간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단적으로 지금 중국과 대만도 우리와 똑같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분단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과 지금 대만이 경제 기울기가 시작한 게 대부분 사실인데 모르고 계신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0년 말부터 민간 교류가 시작됐고 1991년부터 상업 투자하면서 상업 교류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2023년도 기준으로 대만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 본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2등입니다. 아니 중국과 대만은 분단국이고 군사적으로 긴장하고 대립하면서도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남한과 북한이 경제 교류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대만처럼 민간이 앞장서서 경제 교류의 길을 뚫는 것이 남북의 말하자면 대화협력을 뚫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지난 트럼프 6기 시대의 그 백악관의 참모들과 내각은 트럼프의 평화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네오콘 세력이 그 백악관과 내각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아무리 그 북한과 대화를 제대로 하려도 하지 못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트럼프 위기는 비교적 트럼프의 소위 마가노선에 출세한 사람들로 그 백악관과 그 내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네오콘 세력은 아마 여전히 그 준동하고 있는 점이 있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1기에 비하면은 트럼프 2기는 국민에 대해서는 허접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친서를 보냈지만 북은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후에 북한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죠. 말하자면 그 러시아와 전략적 공과장관에 대한 조약을 맺고 지금은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파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여러 가지 아마 경제 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교류 협력이 없을 때도 자기들이 했던 그런 나라고 더군다나 러시아와 협력을 한 상황에서는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트럼프와의 대화에 대해서 한급히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은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를 하더라도 우리들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인 국가, 두 개의 국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면은 통일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통일과 나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달성돼야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북이 통일의 3대 원칙을 폐기한 것도 남북이 이제는 역으로 통일의 3대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한 거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서 그것을 저희 대한민국의 통일운동이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먼저 민간 교류의 그 물꼬를 뜨고 말하자면 경제 교류로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우선 제가 유엔사에 헷갈려서 좀 한 가지 덧붙이면은 유엔사 지난 타미플루를 거기에 보낼 때도 유엔사가 보냈고 저희 트럭이 전략물자라 그러면 뭐 리아카 끌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못 갔습니까? 그걸 아마 제가 해석하기에는 트럭의 전략물자라고 거기서 우리 멈춘 것은 그 문재인 정부의 통일 의지가 부족한 거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카톨릭 추기경 한 분이 판문점 방문을 신청했는데 불허했습니다. 근데 저는 소위 대한민국의 전시작전도 환수 문제는 정부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전시가 아니고 지금 평화 작전권은 이미 환수가 됐죠.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타미플루 추록이 판문점을 거치는 그런 일과 또 추기경이 판문점 비문장 기자를 방문하는 것이 전시에 해당하는 일입니까? 이거는 협정의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가 미국과의 대화에서 정책이 협상력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동방연맹 회장님이 또 말씀하셨겠지만은 경제 교류도 이미 경제 교류과 관련된 법을만 지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민간 교류에 물꼬를 뜬 일을 우리 통일운동 진영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선두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방향은 먼저 경제 교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경제 연합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남북의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